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쌤입니다. 오늘은 66번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fugue, 이 몰라도 되는 단어죠? 서곡이라는 거고요. illustrate, 보여주다. 뭐 예를 들다 이런 말이고요. 그 중요한 건 아닌데 LUS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또 어떨 땐뭐 LUX 이런 거랑 같은 말인데 lux라는 거는 빛이랑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go far,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원래 멀리 가는 거죠. 이 문맥상 여기서 go하고 far가 멀리 간다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능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a hand full of, hand full이니까 한 손에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handy라는 단어가 있어요. handy, 똑같이 hand로 시작하지만 이거는 편리한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note, 음악 용어에서 노트는 음표를 가리켜요. 또 음악 용어 아닐 때 노트는 우리가 보통 메모하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뜻도 있지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요. 주목하다. 노트가 이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노트의 파생어 중에 이런 게 있죠. notable, 뭐냐? 주목할 만한. 그 다음에 noteworthy, 예, 역시 마찬가지로 노트가 주목, worth가 같이 있는 주목할 만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otorious, notorious, 똑같이 노트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악명노뿐이에요. 그 유명한데 안 좋게 유명한 거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famous, 유명한이죠. 여기다가 in 붙이면 infamous도 악명노뿐이 돼요. 알겠죠? 유명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의 반대라고 해서 무명이 아니에요. 자, 나온 김에 음악 용어 몇 개 정도 아시면 좋죠? 노트가 음표라고 그랬고요. 스코어, 이렇게 쓰이면 스코어는 원래 득점이라는 뜻이 있지만 악보란 뜻도 음악 용어에서 악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이라고도 하고 그냥 곡이나 곡조도 뜻이 있고요. 또 피스라는 말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곡이죠, 곡, 음악의 한 곡 이런 거. 튜하고 피스는 다르고, 피스는 이제 단위처럼 쓰이는 거니까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죠? 컴포저, 작곡하는 사람이고요. development, 원래는 발전이나 개발 이런 뜻이지만 음악에서는 뭐 전개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fugue by, 자, 누구에 의한 서곡. 그 다음에 이게 바흐죠. 세바스찬 바흐. 영어 발음은 백이라고 불러요. 백. 근데 이제 원래 독일어는 바흐인가 봐요. 바흐에 의한 어떤 서곡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면은 fugue가 주어, illustrate가 동사 되는 거죠. 보여준다 이겁니다.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의문사로 시작한 명사절 묶을 줄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멀리 이 과정이 갈 수 있는지. 여기서는 얼마나 이 과정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이 과정은 앞에 있겠죠? 를 보여준대요. When 뭐뭐 할 때 a single melodic line,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 Sometimes 때로는 just a handful of notes, 겨우 몇 개의 소수의 음표들. 이것이 was all. 여러분 all이라는 말은 일단 익숙한 게 형용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리를 보세요.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래는 부연 설명인데 넘어가면은 was all, 모든 것이었다. 뭐를 읽었죠? 지금 명사를 읽었죠. 모든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도 되고 모든 사람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시 이어지는데 특히 all that 이렇게 많이 씁니다. all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많이 나오고요. 중간에 있는 것 때로는 약간의 음표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 또는 부연 설명으로 음표 몇 개. 이것이 was all, 전부일 때. 어떤 전부야? That the composer needed, 그 작곡가가 필요한.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잘못 읽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은 문맥이 안 맞겠죠?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brilliant work, work도 작품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작품도 있고 연구도 있고 그런 많이 나오거든요. 우수한 작품을. 그 다음에 containing 뭘까요? 앞에 있는 work를 꾸미는 거죠. 네. 포함하는 작품.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많은 복잡한, 여기 있죠? 복잡한 전개를. within, 어디 안에서 a coherent structure, coherent도 사실 필수 단어입니다. 여기다가 써줬지만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통일성 있는 구조 안에서. coherent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떨 때는 밑에 써주고요. 어떨 때는 안 써줍니다. 안 써줘도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cohere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cohere가 응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coherent 형용사로 바뀌었죠. 통일성 있는이라고도 하고 비슷한 말이 그래서 consistent 일관된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 논리적인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coherent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은 coherent가 있고 또 inherent가 있어요. 역시 inherent는 많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타고난 혹은 내재된 이런 말이죠. 타고난 내재된 이런 뜻입니다. 단어에 보시면 HER이 들어가 있습니다. HER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뭐 있어요? heritage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heredity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잠깐만요. heredity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inherit이라는 단어도 있죠. 예, 전부 다 HER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HER은 유전자랑 관계 있는 말이고요. 자, heritage가 문화 유산할 때 유산이죠. heredity가 유전 또는 유전적 형질. 그 다음에 inherit이 물려받다잖아. 예, 유전자와 관계 있는 건데 뭐 유산이라는 뜻은 확장된 건데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용 보시면 바흐의 서곡은 뭘 보여줘? 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효과인지 보여주는데 언제냐?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단 하나의 멜로디 또 몇 개밖에 안 되는 음표 쉽게 말하면 재료가 별로 없는 이게 전부일 때 뭐 할 수 있는 작곡가가 필요한 작품을 좋은 작품 만들려고 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하나의 멜로디와 몇 개 안 되는 음표만으로도 복잡한 전개를 그것도 굉장히 통일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흐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 천재 음악가들은 이런 걸 이제 별거 아닌 재료로도 대단한 거 만들 수 있다. 이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all 얘기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all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모든이라는 형용사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 모든 사람 명사가 될 수 있죠. most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의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것. 그 다음에 few나 a few, little이나 a little 이런 애들도 형용사로도 쓰이지만은 그냥 단독으로도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어가 중에 그냥 few하고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many나 muc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some이나 any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형용사로 원래 쓰이지만은 대명사, 정확하게 말하면 대명사로서 쓰이기 때문에 뭐 each도 있고 뭐 엄청 많죠. either도 그렇게 대명사가 될 수 있고 neither도 단독으로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both도 그냥 명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로 생각됐던 애들이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67번 읽어보셨나요? predator, 포식자, vigilant, 경계하는. 그 다음에 depa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하고 part를 묶어놓은 거죠. D2가 접두사가 되면은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탈,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depart는 이탈하다와 출발하다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됐나? 근데 이탈하다라는 뜻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탈하다의 대표적인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필수 단어 중에 deviate. 이것도 이탈하다라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deviate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시면은 par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동사를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둘이 서로 헤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part니까 부분별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impart라는 동사가 있어요. impart 이거는 남에게 뭐를 알려주다 또는 그냥 주다 이런 말인데요. 뭐 기술을 전수하다 이럴 때 쓰이기도 하고요. 그냥 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part가 있어요. compart는 좀 빈도가 낮은 단어긴 한데요. compart는 구획하다 이런 말이에요. 구획, 파트별로 나누는 거죠. compart는 주로 이제 compartment 뒤에 month 붙여서 구획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depart 있잖아요. depart가 department 파생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departure라는 단어가 있고요. departure가 이제 공항에 가면은 출발이라고 써 있는 그런 의미죠. 그런 거 하면은 department가 있어. department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백화점 이러고 있는데 백화점은 department store잖아.
거기 이제 파트를 뭐 하는 거냐? 디파트먼트만 쓰이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부서라고 쓰입니다. 직장의 부서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have to do with 이것도 중요 표현입니다. have to do with 뭐뭐과 관계 있다 이런 말이고요. have 다음에 지금 본문에도 보시면은 have little to do with little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have 다음에 뭐 nothing to do with 그러면은 관계가 없다가 되겠지. 거꾸로 everything 들어가면은 뭐 everything이나 뭐 빠졌죠? everything이나 something이 들어가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나온 표현이고요. predation 포식활동, non-vigilant vigilant의 반대 말이죠. 자, 먼저 보실게요. If one group member departs, 만약에 한 집단의 멤버가 이탈하면, it might have done so. might 플러스 have pp. 예, 전 강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고, might는 추측인 값이면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do so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해석을 잘 못합니다. do는 하다, so는 그렇게 하잖아. 그 합치면 돼. 그렇게 하다야. 그냥 그렇게 하다입니다. 그럼 만약에 doing doing so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이 depart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For a number of reasons. 내신 영어에 많이 나왔죠. a number of는 많은,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 reason, 많은 이유들, for는 때문에. 어떤 이유냐? 관계대명사 수식이죠. that have a little to do with. have to do with가 관계 있다라면은 little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관계가 없다. little은 부정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무엇과? predation threat. 포식 위협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이유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원숭이 집단이 있다고 쳐봐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가면 걔가 도망가는 이유가 꼭 포식 뭐 동물이 나타나서 그런 걸까? 퓨마가 나타나서 그런가요? 그가 아닌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겠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 다음 if non-vigilant animals 만약에 경계를 안 하고 있던 동물들이 escape 탈출해. each time 이것도 하나의 접속사로 쓰이죠. each time, every time, 또 whenever 이런 것들이 뭐뭐 할 때마다 생긴 건 명사지만은 일종의 접속사가 됩니다. 뭐뭐 할 때마다 a single member left the group 단 한 마리의 멤버가 집단을 떠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만약에 경계 안 하고 있던 동물이 도망을 가면 they would frequently respond. 걔네들은 non-vigilant animal 얘네들은 자주 반응을 해요. when 뭐 할 때 반응해요? There was no predator. 포식자가 없을 때. 그것은 결국은 false alarm, 잘못된 경고였죠. 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마리가 도망갈 때, 그러니까 만약에 도망가는 애가 있다고 치면은 꼭 걔가 포식자가 나타나서 포식동물이 나타나서 그런 거냐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평소에 경계를 안 하고 있던 동물이 만약에 아까 걔가 도망가는 것처럼 어떤 애가 도망갔을 때 그거 보고 그냥 계속 도망가. 그냥 뭐 나뭇가지 툭 치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물론 야생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도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매번 도망가게 되면 그게 포식동물이 없는데도 잘못된 도망, 그러니까 쓸데없이 도망가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마치 그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지나친 경계심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야생에서는 일단 도망가고 보는 게 낫죠. 이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일단 도망가고 보는 게 낫다는 게 선생님 기억으로 2014년 수능에 아주 고난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EBS 연계 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얘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68번 충분히 읽어보셨나요? acceleration 속도를 올리는 거 가속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excel, 그 이제 accelerate 하는 거죠. 반대말은 decelerate, 앞에만 d로 바꿔서 deceleration 하면 감속이겠죠. 속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geographical, 지오가 들어가면 땅이나 공간이랑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래프는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이게 지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geology는 뭐였나? geology는 지질학. 그 다음에 뭐였죠? geometry는 뭐였어요? geometry는 기하학. 이런 기본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virtual.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가상할 때 그 VR 가상도 있지만 사실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 반대 이미지가 한 단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고요. passive 수동적인 전에 본 적 있죠? container 원래 컨테이너 담는 거니까 컨테이너는 보통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릇. 네, 그냥 컨테이너 우리 아는 그것도 있고요. transport, artifact 여기는 art에서 나온 말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art라는 단어는 뭐 예술이나 미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습니까? 기술도 있죠. 기술도 있죠. artist 뭐예요? 예술가 아닙니까? 그러면 artisan 이거 뭡니까? 이게 장인이잖아. 기술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artistic 이건 아시죠? artistic은 예술적인. 그런가 하면은 artificial 필수단어죠? 이거 뭐예요? 인공적인, 인위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인공적인, 인위적인. 사람이 기술로 만들어낸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artifact 팩트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공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 됐나요? 또 이게 유물이라고 쓸 때도 많아요. 유물. 이렇게 쓸 때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 E가 I로 쓰이는 게 일반적 영어인데요. 그 다음에 load up, 채우다, mobile.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동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이동 동시할 때. in spite of 이게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 한 단어로 despite잖아요. 기본적인 거죠. increasing acceleration 늘어나는 가속. 뭐 그냥 가속이겠죠? 가속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어디에서 traveling through geographical or virtual space 이동하는 것. 여러분 travel은 꼭 그 여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동이라고 해석하는 게 매끄러울 때도 많아요.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냐면은 지리적인 또는 가상 공간. 그러니까 지리적 공간은 진짜 공간 우리 현실의 공간이고 가상 공간 어디든 간에 거기를 통과해서 이동을 하는 그거 할 때 이럴 때 만약에 속도가 올라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our body becomes 이제 조동사 처음 나왔죠? 우리의 몸은 becomes 됩니다. more and more. 비교급을 이렇게 두 번 쓰면은 점점 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가 더니까 그냥 점점 이렇게 더 해석하면 됩니다. 점점 더 a passive not moving container 된다. 뭐가 된다?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 그것이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more and more가 들어간 것 뿐이고요. become이 동사고 컨테이너가 보어가 되겠죠. which is transported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컨테이너는 수송되어져요. by artifacts 인공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트럭에 의해서라든가 지하철에 의해서 transported가 첫 번째 PP고 그 loaded가 두 번째 PP죠. 그리고 혹은 채워져요. 뭘로 채워져? with the inner feelings 내면의 느낌으로. 그 느낌 뭐예요? of하고 ing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격으로 읽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뭐뭐라고 하는 being mobile 이동한다라고 하는 느낌. 어디에서? in the so-called 뭐 중요한 말인데 우리말은 이른바 이런 말이죠. 뭐 가끔 what it called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른바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에서 좀 더 볼까요? 속도가 분명히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벌써 느낌이 역점 느낌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공간 같은 데서 옛날보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빨라졌는데 우리의 몸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움직이질 않아. 근데 그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몸이 여기서 컨테이너는 바디가 컨테이너라고 보면 되겠지. 그게 어쨌든 인공물에 의해서 옮겨진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 현대사회로 올수록 특히 움직이지 않고요. 대신 누가 움직여줘. 인공물이 움직여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두 발로 직접 이동을 안 하고 어딘가에 타고 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채워진대. 움직인다라는 내면의 느낌 정보사회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내면의 느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몸은 안 움직이는데 몸을 누가 옮겨주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느낌만 움직인다라는 어디서 정보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도 뭐 전 세계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동을 하는 건데 그게 진짜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69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도 되고 교류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여기 이제 액션이 들어가 있죠. in action이라는 말이 있고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transaction 얘도 많이 나오죠. transaction inaction이 뭐겠습니까?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 활동하지 않는 거.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일단 비활동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transaction. 여러분 trans가 앞에 붙으면은 보통 학생들 뭐 트랜스포머는 자꾸 트랜스포머 때문에 변신 이런 얘기 하는데 trans가 접사로 쓰이면은 이동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transform이란 말은 trans가 옮기고 form이 형태잖아요. 형태가 옮기는 거니까 변신이지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transaction은 거래죠. 거래. 됐죠? 트랜스 시리즈는 언젠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order. 이런 단어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오더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주문, 명령.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대답은 중학교 수준이고요. 여러분 오더 일단 주로 쓰는 게 명사죠. 명사로 뭘 기억해야 돼? 순서, 질서, 그 다음에 또 정상적 상태, 정상 상태가 있어요. 순서, 질서, 정상. 특히 이제 질서라는 뜻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더가 동사를 쓰여서 질서를 세우다, 정돈시키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orderly 이건 뭘까요? orderly 일단 물어볼게요. ly로 끝났습니다.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대답?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중요한 원칙인데요. 여러분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이거 뭐 어브이프용에도 필요하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 5년 전 수능에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얘를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함정을 봤거든. leisurely. leisur는 여러분 여가 활동, leisure 활동이잖아요. 거기 ly 붙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형용사죠. 형용사죠. 그래서 느긋한, 여유로운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단 못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orderly는 그래서 뭐가 돼요? 정돈된, 질서 있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명령, 주문 이런 거 아니고요. 또 아셔야 되는 게 costly. 독해하다 보면 costly 굉장히 많이 나와요. cost 이게 선생님 그래서 cost는 그냥 돈 말고 대가, 희생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costly는 대가가 큰, 희생이 따르는 이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형용사라는 거. 그 다음에 뭐 timely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좋죠. timely는 뭐야? 시기적절한.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됐죠? Go below the surface. 표면의 밑으로 간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한다 이런 말이 되고요. Attempt 시도하다. Dimension 여러 번 나왔죠. 차원, 치수, 차원, 치수, 규모. 됐죠? If we are to be successful,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기 보시면은 하고 to가 투부정사의 명이 같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걸 꼭 중요시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시면 좋으니까 설명드리면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아마 이제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비동사 투부정사가 만나면 하나의 조동사처럼 쓰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조동사처럼 쓰이는데요. 의미는 5가지가 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닌데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옛날에 암기식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많이 배웠는데 비동사와 투정사 만나면은 예정 뭐뭐 할 것이다, 의무 뭐뭐 해야 된다, 의도 뭐뭐 하려고 한다, 가능 뭐뭐 하는 게 가능하다, 운명 뭐뭐 운명이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나마 만약에 나왔을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뭐 할 것이다.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예문에 if 다음에 are to, be to가 나오죠. if하고 be to가 만나면 뭐뭐 할 의도가 있다면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나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의도가 있으면 in our business interaction 우리의 사업, 거래, 교류에서 with 누구하고 people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후가 꿈이죠. who have different values and beliefs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뭘 가지고 있어? 다른 가치관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about how the world is ordered 묶음 보여? 묶음 명사절 이렇게 보여야 돼. 자꾸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이 is ordered 질서가 잡히는지 하는지로 끝내라고 그랬죠. 에 대한 then 요거는 부사로 그러면이라고 했죠. 뭐 나온 김에 여러분 then도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네. 자, 여기서는 그러면, if 다음에 보통 많이 써서 그렇게 하면, we must go below the surface. 우리는 밑을 들여다봐야 된다. 즉, 자세히 알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what it means. 또 왓절 묶음만 해주면 좋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to understand 보이십니까? 무슨 구조? 이시 가짜 주어. to understand가 진짜 주어인 거예요. 원래는 얘가 여기 들어갔어야 되지? to understand the culture.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an attempt. 자, 이제 병렬구조 판단해야 돼. 병렬구조 판단해야 돼. and 다음에 나온 attempt는 저기 go하고 병렬일까요? 여기 앞에 있는 understand랑 병렬일까요? 그것은 해석으로 찾아내는 거죠. attempt to see, 보려고 시도해. 무엇을 보려고 그래요? 또 왓절, 명사절 많이 들어가 있죠? What add the whole cores the hidden dimensions. add the whole이 hidden, 숨겨진 dimension, 차원이라고 부른 것. 이때 core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은 뒤에 뭐뭐를 뭐뭐라고 두 개의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hidden dimension이라고 부른 것. 원래 what이 core의 목적어고 뒤에 나오는 hidden dimension이 원래 목적 보호해서 이렇게 변형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판단해봤나요? 이때 attempt는 go하고 병렬입니까? understand랑 병렬입니까? 네, go하고 병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what절은 culture에서 끝난 거라고. 지금 명사절 이런 식으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볼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믿음, 나하고 다른 어떤 생각 가진 사람하고 사업 관계를 잘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 만날 때 그런 사람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숨겨진 차원을 보려고 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뭐 숨겨진 거 이런 걸 보라는 얘기인데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났을 때 뭐 그 다른 믿음이 생긴 이유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예를 들어 뭐 이슬람권이나 유럽 문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문화를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춰진 거.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또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쉬운 게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 남장 넘어갑니다. 70번 문장 보겠습니다. norm, 규범. 여기서 노멀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violate, 위반하다. common sense, 상식이죠. common, 흔한 sense, 생각. 그래서 합쳐서 상식이고요. nature, 본질이라는 뜻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놈의 자연을 나오면 안 돼요. we tend, 우리는 경향이 있어. not to notice, 초보적인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not은요 tend를 꾸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향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투부정사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는 경향이 있다예요. 있는데 notice, 뭐뭇을 보는 거죠. 뭐뭇을 못 보는 경향이 있다. 뭐뭇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한 얘기지만 자, 그래서 뭐를 못 보는 거냐면 those cultural norms, 그런 문화적 규범들을 못 본다 이겁니다. until, 언제까지? they violate, 그들이 위반한다. 근데 앞에 그들은 없잖아. 사람이 없잖아. 이때는 cultural norms를 대신한 거니까 그것들이겠죠. 바로 그 문화적 규범들 그것들이 위반할 때. 뭘 위반해? what절? 명사절 묶음 보여야 되겠죠? what we consider, 우리가 고려하는 것. to be common sense, good judgment, or nature of things. 한꺼번에 명사절 보이시죠? 지금 to b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앞에 consider 보이시죠? consider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to be 플러스 for를 쓰는 자주 쓰는 동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think나 believe나 suppose 같은 동사도 A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같이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consider 다음에 뭐가 있었겠지? 어디 갔나? 그게 what이 된 거 아니야? 바뀐 거죠? 우리가 간주하는 것. 뭐가 되는 것으로 상식이나 좋은 판단이나 사물의 본질 해도 되고 things는 사물도 되고 뭐 상황, 일 다 된다고 그랬죠? 이 문장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not until 이 표현입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not until은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띄어서 not A until B 하면은 그대로 읽어봐요. 뭐가 돼요?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지.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생이 올 때까지 케이크 자르지 않을 거야. 그럼 않을 거야 부정으로 하지 말고 긍정으로 바꾸면 뭐가 돼? 동생이 와야 케이크 자를 거야. 그지? 그래서 뭐뭐하고 나서야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not until 붙이는 경우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ot until 다음에 뭐 명사를 쓰거나 혹은 조동사를 써도 뭐뭐가 되어서야 뭐뭐하고 나서야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되고요. 관련해서 또 몇 개 설명드리면은 역시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cannot do 또는 cannot enough. 무슨 소리니? 응? 중에 뭐야? 부정과 부정이 만났어. 그래서 긍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뭐뭐해도 여기가 저 동사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아요. 복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긍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중요한 것들. 역시 그때 설명드렸던 not A without B. 얘도 이중부정이죠? not이 부정, without 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대로 이거 뭐가 돼? B가 없으면 A 하지 않아. B가 없으면 A 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피자 먹을 때 피클 얘기했잖아. 피클 없으면 피자 안 먹어. 거꾸로. 피자 먹을 때 꼭 피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A 할 때 반드시 B 한다. 두 번째는 A 할 때마다 B 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제 추가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옆으로 좀 옮기고요. 여러분, 투투용법 기억하십니까? 중요하죠. 투투용법도. 뭐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부정이죠?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업그레이드 발입니다. 여기에 not이 추가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not to가 있고요. 두 번째는 to, not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to는 부정이죠. 그럼 거기에 또 not이라는 부정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뭐가 돼? 긍정이 되지. 그죠? 부정과 부정이 만난 부정입니다. 근데 not의 위치를 보시면 다르죠? not to, 여기 not to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한번 예문을 보시면은 It's not too late to give a challenge. give a challenge 도전하자죠. 밑에 것도요. He is too sensible not to be tricked. 자, 먼저 give a challenge는 도전하다고요. trick은 속이다예요. sensible은 저번에 sense 시리즈 정리해드렸어요. 현명한. 자, 읽어보겠습니다. It's not too late. 너무 늦지 않아. to give a challenge. 도전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not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too late to give a challenge. 투투용법이니까 너무 늦어서 도전할 수 없다가 되죠. 원래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거기에 not이 들어갔어. 그럼 결론이 뭐예요? 긍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너무 늦어서 도전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다시 너무 늦어서 도전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원래는 투투가 너무 늦어서 뭐뭐 할 수 없다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결론이 뭐죠? 아무리 늦어도 도전할 수 있다.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뭐 해도 동사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해도 되고 긍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다. He is too sensible not to be tricked. 자, 여기서 만약에 not이 없다고 쳐봐요. to 용법이니까 뭐가 돼? 그는 너무 현명해서 속임수를 당할 수 없다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not이 붙으면 그는 너무 현명해서 속임수를 당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 똑똑한데 속는다고? 그걸까요? 그래서 낫의 위치를 잘 보라는 겁니다. 자, 위에는 낫이 어디 있어요? too late 앞에 있죠. 너무 늦은 게 아니야. 도전하는 거에 너무 늦은 건 없어. 보이시나요? 그러나 밑에 있는 낫은 투부정사 앞에 있죠. 이렇게 잘라봐요. He's too sensible. 여기까지 읽으면 돼. 그는 너무 똑똑해. 그는 너무 현명해. 현명한 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속는 거, 속지 않는 거. 그가 다시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속지 않을 거다. 속지 않을 거다. 됐죠? 잠깐만요. 제가 뭐 예문을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그래. 잠시만요. 예문을 거꾸로 썼네요.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흔히 쓰는 말로. 자, 여기서 낫이 없다고 쳐봐. 그럼 뭐네? 그는 굉장히 현명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이상하지? 예, 아까 좀 찜찜했는데. 그럼 거기에 낫이 붙었으니까 뭐네? 일단은 그는 매우 현명하다는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못 찾는 게 아니다지. 원래는 투투가 부정이니까 못 찾는 건데 그게 아니다죠. 네, 그럼 결론이 뭐냐면 그는 결국은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지 않을 거야. 원래는 못 찾지 않을 거야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할 수 있다가 되겠죠.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가 되겠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영문법 책에는 이렇게 안 쓰 있고요. 제가 해석한 대로 그는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이 좀 길죠.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이 실전 독해에서 이게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 말이 기억이 안 나도 돼요. 뭐만 알면 돼. 투투가 부정인데 낫이 붙으니까 긍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하는 게 느린 게 아니야, 늦은 게 아니야. 현명해서 해결책을 못 찾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잘 보세요. 우리는 그 문화적 규범이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위반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나던틸 아까 배운 대로 해봐요. 그 규범이 우리의 상식을 위반하고 나서야 그제야 그 문화적 규범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냥 나던틸을 읽을래요. 자,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읽히는 글이 있는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간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진짜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위반하고 나서야 그걸 생각한다. 위반하고 나서야 그걸 생각한다. 평소에는 그거를 잊고 살았던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소재인 그 문화적 기준이라는 걸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니까 그제 생각한다 이런 얘기거든. 네, 그래서 나던티를 소홀히 하시는 것도 좀 곤란해요. 얘네도 마찬가지. 투는 솔직히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이런 문장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그래도 고난도야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